안녕하세요, 전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전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인가 하면요, 바로 예, 로봇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로봇 액추에이터. 요즘 피지컬 AI, AI 로보틱스 이런 AI 붐을 타고 그 AI가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몸을 로봇이라는 이런 기계 장치가 물리적으로 구현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구동죠, 구동,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엉클 존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이 액추에이터 이 기술을 가진 제조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또 M&A 그런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로봇 회사를 그 지분 인수를 했었죠. 한 70%. 그리고 삼성 뭐 이런 대기업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회사들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로봇을 자체 제작하기 위한 그런 로봇의 주요 부품들도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내재화 또는 공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요 부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뭐 비교해봤을 때 중국이 로봇 보디 로봇 생산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조금 딸릴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은 아주 중국이 뛰어납니다. 생산 기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 로봇 기계 장치, 피지컬적인 기계는 기계 장치로서의 로봇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품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또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또 나름대로 또 소프트웨어적인 AI 뭐 제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미국이 또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로봇 그러면 또 전통 강국인 일본도 로봇을 아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아주 잘 만들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좀 생산 기지 같은 그런 로봇의 그런 에, 좀 가격 경쟁력 있는 로봇 생산을 잘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밀도 있는 그런 로봇을 잘 만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더 세고,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냐? 예, 전 세계 음, 인당 로봇,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장용 로봇, 그런 로봇 인당 예, 최고로 밀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만큼 로봇을 많이 사용한다는 나라죠. 그리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AI에 대한 그런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제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렇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제조와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뭐 5개 정도 안에 그런 풀스택,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는 로봇 관련돼서 풀스택 그런 기술 능력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점점 AI와 더불어서 그 AI에 몸을 입히는 피지컬 AI, 그리고 그런 다양한 또 그 피지컬 AI의 응용 분야가 많아지면서 점점 로봇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조 쪽, 공장 쪽 자동화된 로봇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로 로봇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AI와의 또 결합, 그걸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또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인프라도 괜찮고요. 예. 그 대표적인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그렇게 보는 견지에서 스타트를 한번 로봇 분야에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겠는데요. 기술 쪽에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 이 제조 기술,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로봇에 접목할 것이냐, 실제로 구현을 할 것이냐. 뭐 액추에이터는 로봇 전체 움직이는 부분에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액추에이터를 좀 어떤 게 무슨 액추에이터가 뭐며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실제로 로봇에 적용되는지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구글 검색을 하면서 로봇 관련 액추에이터에 대한 지식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로봇 액추에이터가 뭔가요? 이렇게 되면 AI가 답을 해주겠죠.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면서 또 궁금한 부분 또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는 AI가 만들어준 개요입니다. 한번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게요. 로봇 액추에이터는 추예요. 추로 했네요. 여기는 추, 추 해야 되나요? 유로 해야 되나요? 크게 액추에이터. 최대한 그래도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로봇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과 뼈대에 해당하며 근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뼈대까지를 다 포함하네요. 로봇의 근육과 뼈대에 이렇게 액추에이터가 달리겠죠. 팔이라 치면 여기도 액추에이터가 달릴 거고 손에도 액추에이터가 달릴 거고 손 관절에도 예, 예, 작은 액추에이터가 달리겠죠. 예, 이건 또 원통형 액추에이터인 거고요. 이건 또 사실 이 뼈대와 힘을 내는 이 구동부 모터가 들어있는 이쪽도 어떻게 보면 합쳐서 액추에이터에 포함이 되네요. 로봇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로봇의 움직임 핵심 구동 장치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 전동, 공기압, 유압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힘으로 변환합니다. 에너지를 전기 또는 공압, 유압 이런 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이나 이런 직선 운동으로 기계적인 힘, 동작으로 변환하며 로봇의 관절, 팔 등 다양한 부위에 장착되어 로봇의 관절, 팔 다양한 부위에 장착되어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고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주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이 있네요. 주요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의 주요 기능, 에너지 변환. 아까 개요에서 봤듯이 에너지를 변환한다고 했죠.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한다고 했죠. 전기, 공합, 유압 이 세 가지네요. 주로 다양한 에너지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변환합니다. 에너지 변환, 힘과 속도 제어, 컨트롤, 제어도 들어가네요. 제어. 모터의 빠른 회전 속도를 낮추고, 회전 속도를 낮추고, 뭔가 이런 회전 속도를 낮추는 부분이 감속기, 감속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들어본 그게 있으니까 감속기. 힘을 증폭시켜. 반대죠. 힘을 증폭시켜 필요한 만큼의 힘과 속도. 이건 기업에 의해서 이제 힘하고 속도가 조절이 되겠죠. 1단 기어보다는 4단 기어가 속도는 빠르지만 힘에서는 좀 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액추에이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힘을 증폭, 로봇이 필요한 만큼 힘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힘과 속도를 제어한다. 로봇 움직임 구현, 로봇 팔을 움직여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움직여 걷게 하는,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움직여 로봇, 다리를 움직여 걷게 하는 등의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제어한다고 했죠. 모터, 에너지를 변환하는 근본적인 구동 장치, 모터, 그리고 감속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근본적인 구동 장치, 모터. 감속기, 모터의 고속 회전을 감속시켜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모터의 고속 회전을 감속시켜 힘을 키우는, 뭔가 이렇게 기어 박스가 있겠죠. 기어 박스, 기어들에게는 단수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요건 어떻게 보면 수동 스틱 운전해 보신 분은 그 알 건데, 기어가 낮은 기어면 속도는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세고, 기어가 높게 올라가면 회전 속도는 빠르게 낼 수 있지만 힘은 줄어들고, 그런 기어의 그런 조합들을 활용해서 감속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제어기, 로봇 명령에 따라서, 로봇의 명령에 따라서, 로봇이 어떻게 보면 AI와 합쳐졌을 때 그 AI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이 정밀 제어에 필요한 제어기 이렇게 있겠습니다. 종류, 전기 액추에이터, 어떤 에너지를 어떤 구동 형태를 쓰느냐, 어떤 구동 장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눴네요. 공합 액추에이터, 유압 액추에이터, 다 특징이겠죠. 전기 액추에이터는 전기 모터로 작동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이런 로봇이
이 전기 모터로 예, 예, 작동을 많이 하죠. 예. 근데 또 회사에 따라서 또 공합이나 유압 쪽으로 또 로봇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공합 유압 쪽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이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죠. 예. 일반적인 형태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며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소형화가 용이하다. 뭔가 전기 액추에이터 모터의 그런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공합 액추에이터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움직임이 적고 유지 보수가 쉽다. 움직임이 적고 유지 보수가 쉽다. 공합 액추에이터 뭐 이런 피스톤 이런 거겠죠. 피스톤에다가 이제 무슨 엔진 같은 게 달릴 수 있고 움직임이 적고 유지 보수가 쉽다. 정확하게 이런 각각의 액추에이터들의 그런 원리를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유압 액추에이터 압축된 오일을 사용하여 작동하며 큰 힘이 필요한 큰 힘, 유압 이게 포크레인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데 중장비에도 많이 쓰이는 유압 액추에이터입니다. 중장비 반대로 공압은 어떻게 보면 유압보다는 조금 힘에서는 딸리지만 그래도 좀 기름 같은 게 많이 기름 같은 유체를 사용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깔끔한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또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큰 힘이 필요한 로봇에 적합합니다. 사용한 압축 오일, 예, 예. 조금 이렇게 뭔가 이런 액추에이터들의 내부가 좀 궁금해지네요. 좀 더 자세히 그 내부 구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이건 그림이구나. 그래서 모드 표시 여기 한번 볼까요? 액추에이터라 액추에이터란 무엇인가요? 이건 좀 직선형이네요. 움직임을 직선형으로 가져가지고 포크레인의 많이 보는 그런 액추에이터인데 전동 유압 액추에이터, 리니어 로터리 액추에이터, 공합 유압 액추에이터. 다른 것도 있네요. 앞전식, 열식. 형사 기억 합금을 이용한 열식 액추에이터도 있네요. 환경 조건 파악. 크게는 리니어 로터리 액추에이터 형태로 있고 그리고 어떤 전동식인지 유압식인지 그런 차이도 있고
공합과 유압의 또 차이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예. 여기서 전기 액추에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 액추에이터. 아, 전기 액추에이터 원리를 한번 설명 한번 요청해 볼까요? 예. 오, 또 꽤 이렇게 또 액추에이터 제어부, 기구부, 모터부, 예. 예, 전기 액추에이터, 어, 예, 전기 액추에이터, 예, 일단 요 내용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기 액추에이터는 이렇게 전기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모양은 다양하게 있네요. 모양은 다양하게 있는데, 어, 크네. 예. 전기 액추에이터. 전기 액추에이터. 이미지를 한번 따와 볼까요? 전기 액추에이터. 뭔가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옆에. 이런 이미지네. 일반적인 이런 형태가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모터의 이런 막대기처럼 길쭉한 것도 있고 예, 액추에이터 형태가 다양합니다. 예, 예, 와 이런 것도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전기 액추에이터, 예. 회전식이죠. 예, 모터 회전식이고, 그리고 뭔가 이 로드, 어, 예, 직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드가 있는 직선식 그런 액추에이터도 있네요. 예, 요걸 그냥 해볼까요? 이게 모터와 간단한 그냥 구동부에다가 이 로드가 있는데 제어는 또 따로 뭔가 요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부가 따로 또 들어가 있는 게 또 있나 봐요. 예. 또 복잡한 그런 액추에이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 크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따봤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움직임, 회전 또는 직선. 예, 여기서는 회전은 이쪽으로 가겠죠. 예, 회전, 어? 직선. 여기 모터가 직접 회전하면서 뭔가 팔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로드가 지금 여기 기어가 여기 기어 박스 안에 기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웜 기어, 스크루 기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팔 부분이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또 전기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예, 전기 액추에이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전기 모터와 기계적인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작동합니다. 예, 전기 모터, 기계적인 메커니즘. 요 모터죠. 요 모터. 여기 또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예, 소켓도 있네요. 예, 여기 모터, 여기 기어, 또 직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로드. 예. 모터의 회전 운동을 볼 스크루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선형 또는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전력의 극성을 바꾸어서 방향을 제어한다. 조금. 예. 예. 웜 스크루 기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볼 스크루 그런 뭐 다양한 요런 회전을 직선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모터에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예. 선형 회전 운동을 그리고 전력의 극성을 바꾸어서 움직임 방향을 제어한다. 예.
여기 제어 뭔가 그 보드가 따로 또 나와 있겠죠. 예, 보드 이런 제어 보드들이 뭔가 케이블로 연결이 돼 가지고 예, 케이블이 연결이 되겠죠. 예, 컨트롤러 이런 게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겠죠. 여기 부분이 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뭔가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예. 그러면 구동부 예, 모터 감속기 제어기 모터 감속기 뭐 여기 안에 모터 저는 여기 쪽에 속도를 어느 정도 비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제어기가 이렇게 여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어기가 이런 구동부하고 이렇게 합쳐진 형태의 그런 액추에이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또 그런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손가락에 쓰이는 거하고 그냥 다리 관절 부분에 쓰이는 거하고는 크기가 다르겠죠. 예. 그렇게 전기 액추에이터 그런 형태를 실물로 통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전기 작동 원리 에너지 변환 전기 에너지가 모터에 공급되어 회전 운동을 생성합니다. 예.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터리 액추에이터 아하 예. 요거는 한번 챙겨 볼까요? 예.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터리 액추에이터 운동 변환에 따라서 운동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로터리 액추에이터로 바뀝니다. 예, 얘가 리니어죠. 예, 리니어 얘가 로터리 반대죠. 예, 반대죠. 예, 이렇게 또 엉클준이 바꿔주면 되겠죠.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터리 액추에이터 예, 예, 예.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모터의 회전이 나사산 볼 스크류를 통과하면서 예, 선형 운동으로 변환됩니다. 모터의 회전이 나사선을 통과하면서 스크류가 있겠죠. 볼 스크류가 있는데 그게 로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예,
그걸 돌리면서 예, 예, 선형 운동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예. 리니어 액추에이터. 나사산이 회전하면 봉이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면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합니다. 예, 설명을 했네요. 여기 예, 어, 모터의 회전을 직선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에, 스크류 같은 걸 이용해서 기어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로드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봉이 예. 로터리 액추에이터 모터의 회전 자체가 하중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예, 모터의 회전 예, 회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터가 회전하면 여기 바퀴를 달면 예, 바퀴가 돌아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터리 액추에이터. 그 방향 제어는 극성으로 이렇게 조절한다고 했죠. 예, 방향 제어는 극성으로 정밀 제어, 서버 드라이버, PLC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더 정밀한 위치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요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제어, 예, 방향 제어와 정밀 제어. 방향 제어. 예, 예, 전기로 하니까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극성,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어 액추에이터의 움직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예를 들어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전선에 연결된 양극, 음극 방향을 바꾸며 봉이 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예. 정밀 제어, 서버 드라이버, 서버 모터라고 그러죠. 서버 모터, 정밀하게 이 속도와 이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드라이버, PLC는 프로그래밍 로직 뭔가요? 이게 또 프로그래밍 일종인데 PLC 무엇의 약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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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산업 현장의 예, 산업 현장의 이게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인 것 같은데 산업 현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전용 컴퓨터입니다. 과거 릴레이 제어반을 대체하며 입력 신호를 받아 논리, 연산, 제어 그리고 출력 장치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러인데 프로그래밍 가능한 컨트롤러다. 예, 실제로 많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예. 서버 드라이브, 서버 모터에 이 PLC 그런 통신 제어를 각각의 로봇에 명령을 내리겠죠. 이 드라이브에다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더 정밀한 위치와 속도 제어, P, 포지션, I, PID인가? 이런 제어가 있을 거예요. 예, 제어공학 이론에 보면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제어공학.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들었던 그게 있네요. 이런 제어들이 있습니다. PID 제어, 비례 적분 미분, 비례 적분 미분,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on, 이런 그림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제어를 합니다.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공학의 P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좀 기술적인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지 뭔가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다시 재먹임되는 이런 과정들이 통해서 그 정밀하게 이런 모터의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죠. 비례 적분 미분. 이 방식은 실제 산업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며 오차를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PID 제어 간단하게 한번 요건 살펴보고 갈까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제어공학에서 아주 핵심 제어 기술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더 정밀한 위치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PL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뭐 C나 이런 언어들보다는 조금 단순한 제어 컨트롤러 단에서 이렇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어 방식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보통 C 언어를 많이 쓰죠. C나 C++. 왜냐하면 하드웨어 접근성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PL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제어 방식입니다. PID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옛날에 배웠던 그 기억이 나요. 제어 계측 뭐 이런
그때 말하는 그 제어입니다. 예. 비례 제어 PID. 예. 비례 제어 Proportional P. 현재 오차에 비례하여 제어량을 결정합니다. 현재 오차에 비례하여 제어량을 결정합니다. 오차가 많으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겠죠. 예, 예. 오차가 클수록 더 큰 제어 신호를 출력하여 목표값에 빠르게 도달하지만 오차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요 P 제어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오차가 클수록 뭐 이렇게 조절하겠죠. 예. 더 큰 제어 신호를 출력. 예. 예. 목표값에 빠르게 도달하지만 오차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어렵다. 적분 제어. 예. 적분 제어. 요건 어떻게 보면 빠르게 들어가는 게 속도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속도를 빠르게 가는 거죠. 속도. 이런 공작기계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칼날 있잖아요. 깎는 그 재료를 깎는 비트, 그 깎는 부분, 예, 그 부분을 빨리, 예, 어떻게 보면 예, 자동적으로 깎는 그런 장치 공작기계 중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예, 요렇게 생겼고, 예, 요런 만약에 물건을 깎는다면 여기서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되고 있는 CNC 선반이라면, 예, CNC 선반이 있고 다양한 또 자동 자동으로 이런 모터를 제어해서, 예,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예, 이렇게 가공물을 아, 가공하는 그런 가공 머신들이 있습니다. 예, 예. 밀링, 뭐 드릴링, 다양한 그런, 예, 것들이 있는데 이 속도를, 예, 어떻게 보면 센서가 이렇게 보겠죠. 센서가 뭐, 센서가 보게 되면 센서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오차에 따라서 이 다가가는 이 칼날의 속도를 조정하게 되겠죠. 예, 예, 음, 예. 이때, 예, 이 오차를 판단하고, 예, 그런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속도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 적분 제어. 과거의 오차를 누적하여 적분하여 제어량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오차를 누적하여 적분하여 제어량을 결정합니다. 조금, 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림상에서, 예, 이렇게 대목임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오차가 또 이렇게, 예, 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차가 또 누적되는 그런, 예,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요 그림도 되게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예. PID, 예, 제어 원리, 예, PID, 예, 이걸 하나, 이 그림을 또
스크럽을 좀 해야 되겠네. 아주 많이 본 그림입니다. 예. PID, 그러니까 이 제어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어가 전기가 이렇게 통하면 제어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그게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작업 끝난 후에 다시 그 오차를 누적을 하는 그런 제목임이 또 들어가는 거죠. 예, PID. 예. 비례 제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며 목표 값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되면서 뭔가 그런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어가 들어가 주는 거죠. 예. 그 센서가 전 단계에서 오차를 많이 발견했을 때 그만큼 또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적분 제어를 통해서 전 단계의 오차를 또 누적을 하는 거죠. 예. 핵심은 과거의 오차를 누적한다. 예. 이런 로봇 팔 같은 것도 움직일 때 요거는 제어 이론이기 때문에 뭔가 자동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기계 장치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동차라든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 장치들이 안에 많잖아요. 자동차라든지 또 CNC 선반 같은 그런, 또는 그 CNC 수동으로 하는 거 말고 자동으로 가공을 하는 그런 기계들, 또는 로봇 같은 그런 안에 들어가는 제어 이론입니다. 예.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중요하다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예. 그리고 미분 제어, 현재의 오차, 변화율, 현재의 오차 변화율에 비례하여 제어량을 결정한다. 현재 오차의 변화율, 변화율 그러면 미분 값이잖아요. 오차가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센싱 될 때는 좀 제어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차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면 조금 더 제어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현재 오차의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게 미분값이기 때문에 그때 미분 제어가 들어갑니다.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가공해야 할 때 이런 다양한 제어들이 이런 정밀하게 움직여야 할 때 이런 모터에 그런 제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오차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예측하여, 오차의 변화를 예측하여, 예측 변화율을 알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미리 제어 동작을 취함으로써 미리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알겠죠? 과도한 반응 억제. 이런 게 중요하죠. 이 끝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칼날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노이즈에 민감하고 실제 단독 사용은 어렵다. 요런 되게 제어 시간에 제어 공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안정성을 높인다.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노이즈에 민감하고, 노이즈
진동 같은 게 노이즈가 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깎다가도 이런 노이즈가 낄 수가 있잖아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함께 사용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뭐 절삭 공구의 그런 칼날을 움직이는 모터가 될 수 있고 리니어 모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리니어 모터도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이렇게 움직임을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PID 제어가 쓰입니다. 위치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밀 제어. 제어공학까지 또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로는 액추에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모터부, 기구부, 제어부, 모터부, 기구부, 제어부. 이분은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죠. 기구부, 모터 회전 운동을 원하는 직선 또는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기계 장치로 볼 스크류, 기어, 링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모터부, 기구부, 제어부, 액추에이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회로 및 부품입니다. 제어부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전기 액추에이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압식 액추에이터, 유압식, 공냉식, 유압식인데 일단 유압식 액추에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압식 보면 모터식의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하고 비슷한 이런 막대기 같은 로드가 있어요. 로드가 있어요.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 발생 장치. 이건 모터식 롤러와 볼 스크류. 안에 이렇게 모터식의 그런 구조가 있네요. 이걸 한번 좀 볼까요? 모터식. 좀 더 상세한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또 봅시다. 크기 조정. 요거는 모터식 모터로 로드를 움직이는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내부 모습입니다. 모터가 달려있고 롤러 스크류 또는 볼 스크류, 안티 로테이트 벨트, 롤러와 볼 넛 어셈블리, 스러스트 로드, 피드백 디바이스 앤드 브레이크. 요런 형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이거는 리니어 액추에이터. 모터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 내부 모습입니다. 이런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있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 로드, 힘을 전달하는 로드, 이렇게 모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식 액추에이터, 이건 유압식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도 유압식인가? 방금 봤던 게. 유압식이네요. 모터 마운트 이쪽에 설명이 조금 모터 마운트 이쪽은 압력을 지금 실제로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롤러 스크루, 볼 스크루, 회전. 이거는 회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모터 마운트, 모터가 달려 있고, 잠깐만, 여기 유압이 이 그림으로는 조금 얘가 모터 방식인지 유압 방식인지를 엉클준이 판단이 조금 어려운데요. 모터 마운트, 이거 헷갈리겠는데. 그렇죠, 모터가 달려 있고, 이렇게 달려 있고, 이 정도 구성이면, 그렇지, 이게 지금 유압 액추에이터인데, 이거는 확실히 이건 에어 실린더, 유압 액추에이터의 원리. 그렇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건 지금 예, 음, 어, 유압, 유압 액추에이터,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하나, 요걸로 합시다. 그림이 너무 작네.
요거는 예, 모터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로드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유압 기름이 압축 기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일단 여기 모터만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모터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고요. 예, 모터, 예, 전기 모터, 예, 요건 유압 방식. 예, 여기 보면 이 들어가는 부분, 나가는 부분 다 밸브가 있죠. 이 부분. 여기에서 이 피스톤을 예, 예, 액체형 음, 이게 밸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이 유체를 예, 밀어 넣고 빼고 하는 요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이 그림이 이 사이트에서 나온 그림인데 요가 유압 액추에이터와 전동 액추에이터 예,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 나가는 부분 예, 이런 유체가 들락날락 하는 그런 예,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예, 이 그림 그냥 리니어 어, 리니어 액추에이터인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예, 모터 방식의 그런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뭔가 이렇게 유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 롤러 스크루, 볼 스크루, 예. 볼 스크루를 통해서 이 스크루의 회전을 통해서 이 모터의 회전이 예,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모터 맞습니다. 이게 모터 마운트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얘는 모터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이고요. 얘는 예, 유체, 유체, 플루이드, 유압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 이렇게 되겠네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뭔가 앞쪽 펌프에서 밀어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그런 작동을 하겠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또 그것도 또한 제어를 통해서 예, 압축 압축기 제어를 통해서 예, 이 로드를 예,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조절하는 거죠. 예. 피스톤실, 예, 실린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액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겠죠. 이쪽에서. 예, 유압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유압 방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방식 이미지 주요 구성 요소 실린더 튜브 역할 주요 구성 요소 및 역할 요걸 한번 정리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압 액추에이터의 원리 유압 액추에이터 여기는 모터 구동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이고 여기는 유압 액추에이터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의 역할 실린더 튜브 실린더 튜브죠. 유압유가 들어가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며 피스톤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피스톤이 이 벽을 유압의 차이에 의해서 끌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그 중심에 연결된 로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죠. 실린더 튜브 피스톤 피스톤 실린더 튜브 안에 왕복하며 고압 유체에 의해 밀려 기계적 힘을 발생시킵니다. 실린더 튜브 피스톤의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로 역할도 하고요. 피스톤 로드 피스톤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피스톤의 움직임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스톤의 움직임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패킹 유압유가 실린더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합니다. 패킹 중요하죠. 어디 있나요? 패킹이 이런 데 다 들어가겠죠. 와이퍼 실링하는 이런 거 이런 이제 패킹이 다 들어갑니다. 이 유체가 빠져나오면 안 되는 그런 곳에는 다 이런
패킹 관련된 그런 고무링 같은 것들이 막 다 밀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요런 예, 유압 선형 액추에이터 모습도 한번 봤고요. 예, 요런 모터로 구성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도 살펴봤고, 또 어떻게 각각의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제어되는지 제어 이론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예, 이런 액추에이터가 실제로 로봇에 들어가는 거죠. 예, 다양한 크기,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이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는 그런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를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로봇을 구성하는 그 부품 중에서도 중요한 부품이고, 실제적으로 또 많이 또 난이도 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만들기 어려운 그런 부품이고요. 뭔가 제어도 해야 되고, 로봇 액추에이터에 보면 제어도 해야 되고 감속도 해야 되고, 감속이 제어에 속하긴 한데, 감속기, 제어기, 감속기, 모터 같은 구동 세 가지잖아요. 모터, 감속기, 제어기. 예, 각각 다 보면 좀 예, 딱 느낌상 모터는 어떻게 보면 전기도 전기와 예, 기계 플러스 기계, 이걸 기계 장치잖아요. 기계 장치니까 이런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기계 설계적인 그런 맞춰서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런 설계를 잘 해야겠죠. 예, 자연스럽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감속기 같은 데서 소음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갈 거고, 제어기 쪽에는 어떻게 뭐 프로세서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 예, 예, 전자 공학적인 그런 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걸 제어기 위해서 돌아가는 에, 명령을 또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적인 제어기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 합쳐진 게 액추에이터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액추에이터 제작사, 제조사. 아, 예. 주요 액추에이터 업체는 에너토크, IR 로봇, 이낙, 폰 시스템스,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센 회사죠. 예. 그리고 여기도 예, 액추에이터를 만드네요. 그리고 로보티즈 뭐 이런 회사도 있던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 로봇 관련 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예. 음.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액추에이터 제작 기술 난이도가.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정밀한 예. 정밀한 것도 일본이 더 잘하잖아요. 또 중국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제조업 쪽에 조금 예, 힘이 빠진 것 같아요. 한 30년을 제조업을 딴 나라에서 다 제조를 다 하고 실제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쪽만 하다 보니까 예, 미국이 약간 제조업 쪽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많이 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마가 그런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아까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예, 이런 회사들에서 이런 액추에이터를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런 대한민국의 그런 제조 역량 아직 그렇게 그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국만큼 뭐 양적으로나 가성비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피지컬 AI에서 AI 쪽과 로봇 쪽을 다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AI가 탑재된 그런 로봇에 그런 대한민국이 기술을 조금 많이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의 3위권의 그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로봇이 점점 이제 사용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제조용 로봇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그런 보유대수로 쓰고 있잖아요. 밀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만 쓰이던 로봇이 실제 생활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국방 이런 쪽으로도 또 로봇이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기 힘든 일, 인간이 들어가서 하기 위험한 곳 그런 것을 로봇들이 활약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많은 또 그런 인구 감소와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고들을 위험성을 로봇이 대신해 줌으로써 음, 인간에게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액추에이터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좀 돼야겠죠. 섬세한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액추에이터들, 예, 그런 고도화의 그런 요구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만들기 어려우니까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거죠. 고부가 가치. 예. 사실 AI가 본격적으로 정말 일반화되려면 이런 로봇, 몸을 일단 피지컬적인 몸을 가지는 그런 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더 늘 수도 있겠죠. 자동차보다 더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클 수 있겠죠. 개수적으로 봤을 때. 예.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바라느냐, 희망하느냐,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에, 더욱더 고도화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에, 기술임은 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알아본 그런 수준이고요. 또 필요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또 아, 주목받거나 또 알아보고 싶은 그런 로봇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준 아저씨가 또 그래도 4년을 그래도 기계공학과 다녔는데 조금 아는 선에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엉클 존스 테켄 아트 TV, 엉클 존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기세요.